지금 특이한 것은 신축, 준신축, 재건축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오를 때는요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베팅하기 싫어. 입지도 좋고 상품성도 좋은 거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것을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어떤 비교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보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아주 심플하게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돌려서 자,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비교해 본다면 시세는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고 또 어떠한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축은요 입주 후 일정 기간 시세 흐름이 좋다.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걸 거고요. 아파트가 입주를 딱 하고 나면 새 아파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세가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면서 물론 모든 부동산들이 대부분 우상향을 하지만 그 상승의 폭이 꽤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한 10년 정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5년보다 더 단기로도 효과를 봤던 적도 있었었는데 요즘은 신축이 귀하다 보니까 그 신축에 대한 상품성 가치가 오래 가고요. 이거는 이제 입지가 좋다면 더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가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완만한 기울기로 변화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신축은 희소성이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신규 공급이 없어서 이 신축 아파트 희소성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누차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없는 시장,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좀 하락을 딛고 움직일 때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청약시장이 먼저 변화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더 배가 될 것이다. 자, 이어서 구축은 재건축, 리모델링 등 상품가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격 상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구축이라고 하면 한 15년에서 이제 20년 이렇게 되면 구축 아파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구축 아파트들이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서 30년을 다 바라보는 시점까지 간다. 30년부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되면 사람들이 얘는 재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입지라면 재건축되면 좋겠는데 하면서 30년 가까이 접근해 갈수록 오히려 시세가 올라가는 경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에는 그러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죠. 94년, 95년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들이라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리모델링은 연한이 15년입니다. 그래서 15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용적률을 갖다가 다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높이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상품 가치만이라도 바꿔서 그거에 대한 어떤 힘을 좀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는 또 입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과 리모델링은 연한히 도래하면서 그걸 지나갈수록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장 상승장 초반은 신축, 준신축이 그리고 후반은 중후반은 재건축의 시세를 이끈다.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과거의 상승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축이라 하면은 이제 분양, 그죠? 분양 청약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핫하다. 그게 넘어가면서 재건축, 재개발. 왜냐면 분양 시장이 핫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게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건 너무 무겁지 않나? 차라리 낡은 걸 사서 내가 새롭게 바꿔서 그 가치를 차라리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재건축으로 향후에 또 재개발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을까요? 요게 갔다가 재개발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초반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이 이 리셋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특이한 것은 신축, 준신축,
재건축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다 엉켜있는 약간 좀 리셋된 것뿐 아니라 모든 장이 같이 동시에 같이 공존해가는 그러한 좀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축은 전세 시세가 높게 형성되며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더 높죠.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깨끗한 신축 가서 살고 싶죠. 그래서 전세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면서 신축 아파트들의 수요가 더 쏠림 현상이 더 많아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들이 오히려 전세와 매매가 갭이 큰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또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세와 매매가 갭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구축들이 더 전세 매매가 갭이 적은 전세가율이 높은 모습을 나타내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쏠리면서 아직 신축 아파트도 싸고 전세 가격도 이제 회복하는 추세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이 되는 것이고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어떠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딱 받쳐주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등락폭이 좀 적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크고 불안정하다. 요거 두 내용이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축은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딱 받쳐주고 재건축, 재개발은 가격 등락폭이 크고 불안정하다. 크고 불안정하다. 이것은 모르면요, 오를 때는요,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입지가 좋은 곳은 현재로서는 가격 하락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을 워낙 크게 키우다 보니까 더 그 기존 아파트들보다도 더 좋은 어떤 수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과 구축 아파트를 심플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투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의 기간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한눈에 지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나는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야,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 이런 분들은요, 신축이 조금 더 적절한 투자가 되실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재건축 재개발은 일단 건물도 낡았고 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의 좀 망설임이 당연히 부과될 수밖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 어떤 이게 상품성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것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당장 앞날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베팅하기 싫어. 현재로서 가치가 탄탄한 거,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현재 가치. 현재 가치가 탄탄한 것을 선택할 거야. 신축, 청약. 그리고 청약해서 안 된 것들 분양권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그런 경우에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죠. 항상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든 어떤 투자적인 성격 어떤 게 본다면 신축은 좀 더 안정적이다. 거기서 조금 넘어가서요. 재건축 입주권. 요거는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색깔을 둘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딱 건물이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단지가 딱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저기는 재건축이 언젠가 되겠구나, 재건축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재개발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적인 성격은 좀 더 가미가 되면서도 약간 완전히 공격적이지는 않은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이라면은요, 관처 이후의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그러면은 이제 얘는 곧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 임박이라는 거죠. 상품성을 거의 이제 곧 새 걸로 바꾸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투자적인 성격도 공격적인 성격도 좀 더 갖고 있는 두 가지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보다도 좀 더 공격적이다. 나는 자금도 적게 갖고 있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바뀌었을 때 확실한 어떤 완전한 변화를 완전 새롭게 변모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런 어떤 투자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재개발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재건축은 단지가 있어요. 이걸 털어서 새 아파트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단지가 있고 그 정확한 입지가 딱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재개발은 가보면 여기가 재개발 구역인지 아닌지, 여기가 구역 안에 들어간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어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동네가 낡았네 라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 재개발인 곳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저 낡은 빌라가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난 불안한데 못하겠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가에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잡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초기 재개발 빌라 같은 것들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시장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극초기 재개발 빌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외면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가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적은 자금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또한 투자적으로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요, 투자의 기간도 한번 감안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중단기 투자, 나는 좀 너무 길게 하는 거는 난 모르겠어, 앞으로 한 5년 정도까지만 볼 거야, 난 앞으로 한 몇 년, 딱 1, 2년만 봐서 다시 갈아타게 할 거야, 이런 분들이라면 이 상품성에 좀 더 집중하는 물건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아주 우위가 아니어도,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품성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니즈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성이 우수하면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수 있고, 입지적으로 좀 외곽지에 있어도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들은 가격 매수세가 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난 상품성에 좀 더 집중하겠어, 중단기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는 어떻게 갑니까? 나는 무조건 입지야, 이렇든 저렇든 좋은 입지에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상품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길면 10년까지지만은 짧으면 5년이에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상품 가치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나면 상승의 폭이 조금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입지는 그렇지 않죠. 계속 그 입지에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어떤 가격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인구가 소멸하고 점점 줄어들수록, 도시가 소멸하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이러한 입지적인 가치는 더욱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많이 둔다라면 난 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더 볼 거야. 그리고 나는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고 길게 볼 거야, 입지를 보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신 분이 있겠죠. 입지도 좋고 상품성도 좋은 거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지가 좋으면 상품성이 좀 떨어져도요, 오히려 더 힘이 좋은 곳들도 많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압구정이라든가 요즘 핫한 지역들을 보면 이게 상품성은 부족해도 많이 떨어져도 그 입지적인 강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고요. 잠실, 또 반포의 어떤 그 구축들을 보시면은요, 잠실도 지금 사실 엘리트 같은 경우가 뭐 2008년도, 9년도 이렇게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 연식이 그렇게 새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15년을 이렇게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들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입지에 사실은 기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단기로만 보겠다, 그러면 입지가 아니라 상품성만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축과 구축의 차이, 그리고 투자의 성향과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내 집을 선택할 수 있을지,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사들, 언론들은 또 요즘 거래가 약간 주춤한 모습, 약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라이브 시간에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잘 풀어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은 분들 또 라이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이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